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잠깐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배표용으로 엑셀 파일 나눠드렸죠. 엑셀 파일 나눠드렸고, 그러면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되고 입력을 하는 거, 출력값, 이거는 해석하는 거는 출력값, 입력값, 출력값 다 적어놨어요. 요거는 입력, 요거는 출력, 입력, 출력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이제 쉬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대표로 하나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첫 입력부터 여기 한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해 놨는데 요거를 전체를 클릭하면 전 구군별까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 지역에서 클릭을 다 지우고 밑으로 내려서 필드값 없음을 하면 일단은 큰 범위 내에 17개 시도별로 나옵니다. 17개 시도별로 나오고요. 이거를 가지고 자, 리치고에 들어갑니다. 리치고에 들어가요. 자, 리치고에 들어가서 자, 이제 제가 뭐를 해놨냐면 여기 전세 평균을 적어라 이래놨죠. 전세 평균. 제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럼 전세 평균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평균이 어딨어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리치고에서 지역별 동향.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리치고 검색해서 들어와서 자, 리치고로 들어왔죠. 리치고로 들어와서 분석에 들어와서 시도별 동향.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내가 알고 싶은 곳 다 나오죠. 서울입니다. 서울 합니다. 자, 서울 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전세가율 있죠. 전세가율을 전체를 클릭을 하세요. 전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평균이 52.4죠. 평균이 52.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 값에 52.4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은 요거도 제가 좀 크게 할게요. 자, 잘 보이게 크게. 지금 서울은 원래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52.4%인데 현재 44%이기 때문에 전세가 대비 집값, 그러니까 전세 임대료 대비 매매가가 비싼 상태다. 그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16%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15 이상이 돼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여기 출력 보고 해석해라고 적어놨어요. 출력 높은 게 좋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높은 게 좋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또 리치고에 들어가요. 이거를 끄지 마시고 리치고를 그대로 보는데 이제 여기는 소득 대비 집값입니다. PIR 지수 소득 대비 집값이에요. 소득 대비 집값. 그래서 위로 올립니다. 소득 대비 집값 나오죠. 이거는 15년치를 하세요. 15년치. 그리고 세종과 제주만 10년치를 하세요. 세종과 제주만 10년치고 나머지는 15년치예요. 그래서 서울은 15년치죠. 그래서 평균이 17.8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17.8 엔터. 그 다음에 고점일 때가 얘가 몇이었냐. 높은 구간을 찾는 거예요. 요 구간이 높죠. 27.1. 자, 27.1이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21년 6월 그리고 21년 12월. 요때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구간이에요. 이게 27.1입니다. 요거를 이제 고점일 때 27.1 엔터. 그러면 서울이 우리가 단순히 요 정도 고평가됐다 알겠는데 얼만큼이냐? 52%만큼 평균 대비 52%만큼 고평가됐다. 이게 전국을 넣어보면 나중에 해석이 돼요. 자, 지역별로 다 넣으면 나중에 더 해석이 돼요. 자, 우선 그래서 서울이 52% 정도 고평가되더라. 그리고 서울이 정말 안 좋을 때 얼마가 저점이냐? 13.3, 12.8, 12.7. 2015년 1월 달이 오히려 소득 대비 집값했을 때는 더 안 좋은 달이에요. 반등은 13년, 14년 반등했지만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낮을 때는 2015년 1월 달이에요.
그래서 12.7입니다. 12.7. 그래서 12.7 이 저점값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이제 시간을 많이 시간 대비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12.7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빠질 때는 빠지고 마이너스 29% 정도 빠지더라. 과거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고점만큼 높아졌다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있듯이 전 저점에 가깝게 빠졌다 하면 정말 많이 빠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되죠. 이때는 외환위기도 있었다. 그러면 또 외환위기가 온다면 이 정도 빠질 수 있지만 외환위기가 안 온다면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 현재 값도 제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직접 넣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현재 값이 얼마예요? 24. 24.2죠. 이거를 24.2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서울은 평균 17.8년, 서울은 평균 17.8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코로나 구간 가장 비쌀 때 27.1이었기 때문에 27년간 집을 살려면 27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대비는 52% 정도 고평가됐었고 가장 낮을 때는 12.7. 그래서 평균 대비는 29% 정도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서울은 많이 빠져도 보세요. 여기 인천, 광주는 3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12.7년 동안 집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비싼 동네죠. 그래서 동네별로 달라요. 동네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네별로 다른 거를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요 PIR 지수만 그대로 리치그로 보고 그대로 기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현재는 24.2라 여전히 서울은 36% 고평가다. 뭐 대비? 평균 대비. 저점 대비가 아니고 평균 대비 고평가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 집값 여전히 30%에서 40%는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에서 40% 정도 빠질 수 있다. 그 근거가 요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데서 나온다. 그런데 이미 사실은 더 빠진다면 마이너스 구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의 경기 악화가 오지 않는다면 이미 유동성은 풀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빠지면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이거를 보면 서울이라는 곳은 아직까지 비싸구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아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아파트까지 대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놨어요. 자, 자동 계산이 되도록. 자, 여기서 아실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파트 있죠? 비싼 거는 어떻게 된댔어요? 지역별로 할 때 대장 아파트부터 움직인댔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리면 최고가 순위가 있습니다. 최고가 순위가 있고 이 최고가 순위를 클릭. 그리고 일단 서울을 전체를 하세요. 강남구 말고 전체.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나오는데 평형을 84 말고요. 31에서 35를 하세요. 31에서 35. 이게 이제 9평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82제곱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에서 35를 하고 전체를 하고 여기 지역을 21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21년 1월 1일. 그러면 순위별로 비싼 아파트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반포주공 1단지는 73년 입주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재건축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끼고 아크로 리버파크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제 최고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가장 비쌀 때 46억 6천만 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거를 제가 전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 거래 현황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래 현황 더보기 클릭. 그리고 우리는 9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가 바뀌거든요. 화살표에서 손가락으로 바뀔 때 이걸 양옆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33평은 9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샘플링 하려면 34평짜리를 해야 돼요. 592세대짜리. 자, 이거를 하고 요거를 전월세를 좀 지우면 나중에 보면 되고, 전월세를 지우면 자 이제 나오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은 34평이 최고가가 46억 6천만 원이고 현재 최근에 가장 거래된 거는 이제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어요. 43억 1천만 원이 마지막 거래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최고가가 뭐냐면 자 46억 6천만 원입니다. 46억 6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아리팍을 고점 가격에 46억 6천을 넣습니다. 제가 이걸 괜히 지었네. 여기 보면 시도별에 가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실수로 제가 현재 값이 조금 여기 필터 값 없음으로 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 보세요. 밑에 강의용 말고 시도별로 해서 필터 값 없음 하면 여기 다시 나와요. 그래서 46억 6천만 원을 만약에 0원을 적으면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요거를 46억 6천만 원을 적으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자, 서울이 평균 대비 가장 비쌀 때가 52% 고평가됐더라. 그러면 아리팍이 가장 비쌀 때가 46억 6천만 원인데 이게 52%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 46억 6천만 원을 52% 고평가를 빼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게 3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가격이 있죠. 마지막 실거래가가 없는 거예요. 아리팍이 43억 해가 22년 4월 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부동산에 들어와서 아크로 리버파크 이렇게 찍고 그럼 나오죠. 단지 보기. 그 다음에 평수. 나는 34평을 볼 거죠. 34평을 찍어요. 34평. 자, 34평 찍고 그 다음에 동일 매물 묻고 매매. 그 다음에 가격순, 최저 가격순.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약간 일부 반등한 것도 있지만 좀 하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억 수준에 나와요. 아리팍이 35억 수준. 그러면 요 35억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 입력해 온 거고 35억을 입력을 하면 어느 정도 되냐? 14% 정도 고평가더라. 14% 정도 고평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 정도 고평가더라.